네, 반갑습니다. 어제 어수선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극복되리라 믿고요. 오히려 결집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중도층도 아마 질려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 자세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 말씀드릴게요. 어제 5월 1일입니다. 일본은행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BOJ,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무담보 콜 금리 목표를 0.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동결 결정이고요.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 동결 결정을 한 주요 배경은 당연히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극도로 높은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 성장, 일본 국내 기업 수익 및 가계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 그리고 글로벌 금융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근원 CPI가 BOJ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일본 중앙은행은 국내 물가 안정 목표 달성보다는 대외 리스크 관리의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관세 리스크 부상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될 경우 인상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마는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성장 전망 또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4월 경제 물가 전망 보고서 아웃룩 리포트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죠.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올해 1월에 전망했던 겁니다. 1.0, 1.1%에서 0.5%로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1.0에서 0.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하향 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한 주된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죠. 각국의 무역 및 기타 정책, 실질적으로 관세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 경제 둔화, 일본 국내 기업 수익 감소, 뻔한 얘기고요. 아무튼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0.5% 내외로 저희가 보통 추정을 하는데, 이번 전망치 하향 조정은 관세 충격으로 일본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CPI 상승률 전망치 역시 여기 보시면 근원 CPI 상승률 전망치 역시 낮췄죠. 올해. 이것은 뭐다? 경기 둔화와 최근 유가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즉 임금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를 낮춘 것은 뭐다? 일본 중앙은행이 관세로 인한 수요 위축 효과가 초기 비용 상승 효과를 압도할 것이다. 초기 비용 상승 효과, 즉 수입 물가 상승, 이것을 압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투자, 소비 심리 위축이 수입 물가 상승보다 훨씬 더 크게 경제에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당연히 최대 불안 요인입니다. 그래서 핵심 배경은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있죠. 10% 기본 관세 부과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24% 보복 관세가 예고됐습니다. 물론 지금 유예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별개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층적인 관세 부과가
상당한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무라 종합연구소 보면 보복관세만으로도 일본 GDP가 단기적으로 0.59% 감소할 거다. 자동차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는 0.76에서 0.8까지 감소할 거다.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무역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만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죠. 미국에서는 상호주의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받는 저희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보복 관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군이 있는 나라들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전부 다 통화정책과 연계하고요. 정부 보조금 가지고 시비고요.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별도 물밑에서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제 일본의 이런 정책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뭐냐? 금리 동결, 그 다음에 GDP 성장률 인하가 가져올 아시아 역내 경제 영향은 뭐냐? 특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요. 자동차, 전자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일본과 경쟁해야 되는데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어 강세로 전환될 경우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엔저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당분간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원-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BOJ가 긴축 전환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국내 물가 안정, 가계부채 관리, 경기 둔화 대응이라는 기존 과제 플러스 이제 엔화 약세까지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원화 동반 약세 압력,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이런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리스크까지 겪게 됩니다. 아시아 역내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관세 정책, 그에 따른 일본 및 글로벌 경제 둔화의 영향권 아래 있죠. 특히 대만, 베트남,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관세율 대상 품목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예외 조치도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일부 아세안 국가, 멕시코 등에는 반사이익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역내, 아시아 역내 국가 교역이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 위협 인식은 아세안 플러스 3, 그 다음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강화 같은 것으로 역내 경제 협력, 금융 안전망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도 EU처럼 이런 역내 경제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협상력이 강화됩니다. 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함의는 뭐냐 그러면 IMF, 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긴장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죠.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게 이제 관세 정책으로 지금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긴장, 지금 전쟁들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마저 이렇게 성장 둔화가 되면 하향 조정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이 고금리 유지하잖아요. 근데 BOJ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연시키면서 주요국 간 통화정책 불일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더 주요국 간 통화정책 불일치는 더 심화되겠죠. 미국이 금리를 올해 2차례 더 낮춘다고 했는데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고 경제가 나빠지면
낮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국 간 통화정책 불일치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엔화 약세 지속되죠.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자금 흐름 유발하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본 이동, 자산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은 미국이라는 단일 거대 경제 일방적인 무역정책 변화가 일본 같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독립성까지 제약해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 그리고 세계 경제 전반 성장 전망과 금융 안정에 엄청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의 어제 5월 금리 동결 결정은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 넘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관세 정책이 초래한 이 불확실성,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래서 단기 경제성장 전망은 일본은 굉장히 어두워졌죠.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는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내 경쟁국의 무역 및 금융 채널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하방 위험,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칙 기반의 국제무역 질서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나 트럼프 같은 스트롱맨, 또라이들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